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16일 오후 6시 반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사고 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에 즈음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글을 SNS상에 남겼습니다. 세월호의 기억으로 가슴 아픈 4월입니다. 아이들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살아 우리 곁에 있었다면 의젓한 청년이 되어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미안한 마음 여전합니다. 서로의 버팀목으로 아린 시간을 이겨오신 가족들과 함께 해주신 분들께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실만이 비극을 막고 생명이 소중한 사회를 앞당겨 줄 것입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이 통과되어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속도가 더뎌 안타깝지만 그 또한 그리움의 크기만큼 우리 스스로 성숙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까닭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기억을 넘어 희망을 품는 4.16 민주시민교육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6월에는 해양안전체험관이 본격 운영되고 12월에는 국민해양안전관이 준공됩니다. 모두 아이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들입니다. 4.16 생명안전공원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역시 귀중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픔에 함께하고 고통에 공감하면서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위기도 언제 닥칠지 모를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국민들의 외침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를 위해 오늘도 아이들을 가슴에 품어봅니다. 이분의 글 중에 진실이 자주 나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서 무슨 드러나지 않는 진실이 따로 있을까요? 어떤 진실일까요? 이 사고로 303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수습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책임자 규명도 철저하게 했습니다. 다소 무리하게 했습니다. 특히 제일 처음에 그 현장에 도착해서 170여 명을 살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김경일 정장, 해경 김경일 정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징역 3년을 살린 것은 세계 구조사상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훈장을 받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관련 해경 간부들 재판에 넘어갔고 최근까지도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판에서는 대부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에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양철한 22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춘재 전 해경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전 해경경비과장, 유연식 전 서해청 상황담당관, 최상환 전 해경차장, 임건조 전 해경상황담당관, 김정식 전 서해청 경비안전과장, 조형곤 전 목포해양경찰서 상황담당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 함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초기 조처사항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헬기와 함정 등으로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하기에 앞서가지고 세월호와 교신하여 상황을 파악하거나 구조 계획을 세우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김석균 전 청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정도로 7년이 지났어도 계속 수사회가 재판하고 무죄 선고받고, 여기서 새로운 사실을 어떻게 더 밝혀낼 수가 있을지, 그럼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무슨 의문이 있습니까? 뭐 잠수함하고 부딪혔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의문이 없고, 그리고 시신수습 다 했고, 그 다음 책임자 처벌은 지나칠 정도로 했고, 보상도 많이 했고, 선체도 인양을 했고, 그럼 뭐 더 진실이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을 딱 집어가지고 수사를 지휘했던 게 하나 있어요. 2018년 7월 27일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은 불법이고 일탈행위다,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수사를 지시를 했는데, 이게 무리한 수사로 이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재수 당시 기무사령관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몇 달 전에 검찰은 세월호 유족에 대한 기무사의 사찰이 있었느냐를 끈질기게 조사한 결과 사찰이 없었다. 사찰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뒷조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청을 한다든지 미행을 한다든지 무혐의로 했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진실이 이미 드러났어요. 사찰 없었다, 진실입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사찰 있었다고 우겨가지고 수사를 지시해가지고 참 반듯한 군인 한 분이 삼성 장군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몰아갔습니다. 그런데 더 발견될 진실이 뭔지 그걸 이야기를 해야죠. 막연하게 진실에 들어간다고 해놓고 그 진실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간다는 그 진실이 뭐냐는 겁니다. 뭐냐는 거. 이 글은 전형적인 선동입니다. 전형적인 선동입니다.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하는 말은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사실은 진실 규명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뭘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진실을 만들어내라는 건데, 이것도 애매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진실은 뭡니까? 관련자들을 다 감옥에 보내는 거, 그건 진실하고 관계 없잖아요. 밝혀지지 않는 진실이 뭔지, 그렇게 해야 뭐 진실 규명, 진실에 다가간다, 이게 설명이 될 텐데, 진실이란 말을 암호처럼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이건 선동입니다. 선동. 대통령의 선동, 대통령의 세월호와 관련된 선동적 발언에 의해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목숨을 끊었다 하는 요게 진실입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나는 이게 진실이라고 봐요. 제가 말하는 세월호의 진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 이게 남아있는 진실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